야식꾸리한 눈빛의 소유자이자 북한을 꽉 쥐고 있는 38살의 독재자. 북한의 교사형 교재에 실린 내용을 보면 김정은은 백두혈통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으며 사격 실력이 엄청나서 3초 내에 10발을 모두 명중했다고 하는데 10대에는 보통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학문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신격화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는데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나뭇잎 한 장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고 아버지인 김정일은 기분에 따라 날씨가 바뀐다고 할 만큼 이들의 우상화는 탄생설화를 연상케 할 정도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이 교사 참고서에 실려 학생들에게 가르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죠. 북한 교사 출신의 한 탈북자는 김정은 우상화는 황당함과 거짓말이 도를 넘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학생들이 3살 난 어린이가 어떻게 총을 쏘고 운전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이를 설명해줘야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인 것인데 북한 체제 선전에 이제는 기상천외한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라난 한 시민으로서 조선 이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네. 홍 자체로 하면 붉은 홍자 아닙니까? 적들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해서 우리가 핵을 만들고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한 핵이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엔안 모장리사에서 제재규를 채택하고 이게 언어도단이 아닙니까? 나의 일생의 목표자 꿈이라고 말한다면 최고사정 동지를 목숨 바쳐 사수하고 가장 소중히 간직한 꿈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 충성으로 보답하고 1962년 주한미군 한 명이 탈영을 하고 월북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를 포함해 그의 아들 2명이 평생 북한에 뼈를 묻겠다고 한 일화를 공개했죠. 영상에 나온 두 남자의 아버지 홍철수는 2016년까지 북한 정권을 찬양하던 일을 하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분만을 받들어 모시는 그런 참다운 일꾼이 되기를 바라고 자식들도 그 길을 계속 빛내어 나가게끔 잘 키우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김정은의 재밌는 일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김정은은 강원도 원산시에 위치한 김정일의 별장 602호 초대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15살이 되면서부터 엄마의 손을 잡고 동생 김여정과 함께 스위스 유학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는 바군이라는 가명과 북한 외교관 아들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비행기 장난감에 가장 호기심을 가졌지만 그의 엄마 고영이는 키가 다른 애들보다 작았던 김정은이 농구를 해서라도 키가 커지기를 바랬습니다. 심지어 아빠 김정일의 키가 161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고영이는 그에게 백화점에서 농구공과 운동복을 사주며 농구에 흥미를 붙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김정은이 공부를 너무 못해 낙제를 겨우 면하고 적응도 못해 왕따 수준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학창시절 김정은과 가장 친했던 친구였던 조엘 미카엘로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정은은 조용한 성격에 조금 친했던 몇 명의 학생들과만 주로 대화했는데 학교 성적이 좋았으며 특히 수학을 좋아했고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를 할 때면 승부욕도 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한창 나이키 유니폼을 즐겨 입고 다닐 때 체육 선생님은 김정은에게 장비는 잘 갖췄는데 프로가 되려면 멀었다라는 농담을 했고 김정은은 웃어 넘겼다고 회고했습니다. 스위스 유학생활 동안 미카엘로는 그와 친하게 지내며 가끔씩 김정은이 살던 집으로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그가 살던 집은 스위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이며 호어로운과는 거리가 멀지만 조용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죠. 미카엘로는 그곳에 갈 때마다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받았고 그와 함께 NBA 경기를 같이 보며 놀았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스위스 생활이 2년째일 때 김정은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미카엘로에게 자신이 사실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미카엘로는 믿을 수 없었고 농담으로 넘겼다고 하는데요. 너무 먼 나라 이야기고 그냥 생각 없이 한 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주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실 자신이 김정일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믿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에 김정은은 아버지의 뒤를 이은 북한의 독재자가 되고 미카엘로는 스위스 전통 음식점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2012년 7월 미카엘로에게 2명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바로 북한 대사관 직원이었는데 그들은 김 위원장의 가장 친한 친구며 오랜 시간 유일한 친구였던 당신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라는 말과 함께 미카엘로를 북한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보게 되고 그곳에 도착해 12년 만에 만난 친구 김정은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미카엘로는 굉장한 환대를 받았으며 식사 자리에는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부인인 이설주와 잊지 못할 대화를 나눴다고 회상했습니다. 미카엘로는 아직도 그를 친절하고 평범한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신과 농구하며 친하게 지내던 바군이 이제는 악명 높은 북한의 독재자가 되어서 자신 앞에 서자 어떻게 불러야 할까 잠시 고민도 했지만 학창시절대로 그를 운으로 불렀고 따뜻한 포옹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김정은이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르기 전 맏형인 김정남이 한때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지목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남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는데 그는 불륜으로 인해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친구의 형수를 보고 반하게 됩니다. 그 형수는 당대 북한 최고의 배우 성혜림이었으며 그녀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김정일은 자신의 자택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성혜림을 남편과 강제로 이혼시키죠. 김정일이 그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바로 김정남이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되기에는 김정남에겐 불륜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치명적인 걸림돌이 있었기 때문에 후계 구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유력 후보는 2명, 본처의 자식으로 낳은 김정철과 김정은이었죠. 하지만 김정철은 어릴 때부터 오로지 음악을 좋아했고 정치와 권력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었습니다. 김정일의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의 회고담에 의하면 김정철의 성격이 여자아이 같다고 여겨져 김정일은 오히려 김정은을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후에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자 김정철은 철저히 권력에서 소외된 채 감시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김정철은 20대 시절 근육을 키우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여성형 유방 등의 증상을 앓고 있었으며 술에 취하며 헛것을 보는 등 정신불안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고 하죠. 2016년에는 김정철이 동생 김정은에게 제 구실 못하는 나를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친형제 간의 오간, 그것도 형이 동생에게 띄운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요. 김정은의 친형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하고 있으며 북한의 정치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는 김정은의 집권 이유를 보겠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김정일이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부터 북한 내 정권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김정은은 세계 최연소 국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전문가들은 김정은은 아직 어리고 지지 기반이 확실히 다져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때보다는 승계 과정이 훨씬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에 따라 김정일처럼 1인 독재 체제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요직에 있는 고모부 장성택과 고모 김경희 등 집단 지도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죠. 하지만 그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고모 김경희는 건강 악화로 잠적하게 되고 서열 2위 장성택은 처참히 숙청됨에 따라 김정은은 완전한 독재 체제로 완성하였습니다. 장성택 숙청 이유에 대해선 김정은에 대한 반역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명목상의 이유인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인지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고모부와 이복형 김정남까지 살해하며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권력을 더욱 확고히 쥐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2012년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첫 공개 연설입니다.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0돌을 경축하는 성대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김일성의 옛날 연설을 모델 삼아 그대로 훈련한 듯 하지만 단조로운 톤과 지도자다운 패기가 없으며 연설 중 군중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몸을 뒤뚱거리는 모습은 현재 자신의 자리와 지위에 어색해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김정은은 학창시절 이후 40kg가 넘게 살이 찌면서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데요. 2010년에는 90kg으로 추정되며 장성택을 공개 총살한 이후 특히 스트레스성 폭식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 의하면 그가 스위스 에멘탈 치즈에 굉장한 집착이 있어 살이 찐 이유에 대해 치즈 과다 섭취를 꼽기도 하는데요. 치즈 제조법을 배우기 위해 프랑스에 북한 전문가들을 파견하려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가 스위스 유학 때 길들여진 입맛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4년 7월 김일성 20주기 추모대회 때 다리를 절뚝거리며 등장하는데 이때는 약 140kg으로 추정되고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절뚝거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내 9월에는 자취를 감추면서 건강 이상설이 나돌기 시작하죠. 후에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지팡이를 짚고 돌아다녀 건강이 악화된 것 같다는 의견에 더욱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핵기발로 간접적인 위협을 해오던 그가 미국에 손을 내밀면서 남북 정상회담까지 열게 됩니다. 평화의 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판문점 선언을 하게 되죠. 일각에서는 유학을 갔다 온 그가 다른 나라에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북한의 변화를 꾀하려 했다는 예측이 많았습니다. 2019년 10월 3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직접 조의문을 써서 깊은 추모와 애도를 표했는데 이를 통해 남북 정상의 신뢰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으나 김정은의 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3시간 만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0년 4월, 불과 작년인데요. 김정은 사망 의혹이 퍼지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집니다. 4월 14일인 김일성 탄생을 기념하는 태양절 행사에 그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망설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큰 행사에 빠지지 않던 그가 북한의 가장 큰 행사에 불참하게 되면서 생긴 해프닝이죠. 그렇게 한동안 사망설과 중병설 등 온갖 추측이 나돌았고 20여일이 흐른 5월 2일 김정은의 모습이 다수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건강 중퇴설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일부 권력을 동생인 김여정에게 이양하고 김여정이 위임 통치 중이라고 밝혀지자 그의 건강이 양호한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김여정 외에 각 부서 인사들이 어느 정도 권한을 위임받았죠. 한편 이에 대해 위태롭게 권력을 물려받은 자가 가족까지 처형해가며 권력을 다졌는데 이 시기에 권력을 이양하거나 분산하면 독재 정권인 북한 체제에 상당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